성장하는 모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공감하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박수로 가는 인터뷰고 계속 박수로 가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화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2019년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유네스코와 교육부에서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선도교사를 각 지역마다 선발을 해서 연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지역에서 선발이 되어서 그 연수에 참여하게 됐고, 연수에 이제 이일 변호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었거든요. 이제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말이 빠르시고 굉장히 말이 빠르셨고 막 뭔가를 되게 많이 전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이 변호사님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우리가 대신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단체라면 믿고 후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큰 후원자는 아니고 작은 후원자로 그때부터 알고 후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필을 기억하기로는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단체로 가장 기억이 남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뭐 난민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무국적자라든지 아니면 뭐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를 받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분들,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모범교사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범생 같은 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교과서로 수업하는 걸 좀 지루해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이 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항상 3월 달에 저랑 같이 배우고 싶은 주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UN 기념일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생각했을 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날들을 기억하는지 생각해보고, 또 내 삶과 관련이 있는 날은 어떤 날이 있는지, 또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날을 좀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싶은지 그걸 이제 달에 하나씩 정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그러면 공부를 하자, 이제 말로는 약간 교과서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12개의 이제 저희 반에 주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더 배워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UN 기념일 중에 픽했던 날들이고, 이제 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제가 그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서 1년의 수업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실은 어필해서 후원을 하면 문자가 와요. 매달. 그런데 이제 거기 링크가 있는 거예요. 국내 이주 어선원 이야기라고.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관심 있는 주제가 뜨거나 좀 궁금한 게 오면 문자에 오는 링크들을 눌러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그 문자가 와서 아리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림체가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예쁜 그림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그림체 속에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저희 지역은 물론 아니지만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바닷가가 굉장히 많은데 어쩌면 저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생각은 없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문자를 받은 즈음이 저희가 1학기에 그 인종차별 이슈랑 아시아 혐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인종에 대한 인권을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칫하면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것도
백인이고 흑인을 혐오하는 것도 백인이어서 백인이 좀 가해자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로 인해 피해를 받는 누군가가 생기기도 해 이제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뭔가 사회의 문제들에도 관심을 좀 갖고 참여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싶어서 이제 그걸 수업에 가지고 오게 됐어요. 사회적인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담긴 저는 그림책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렇게 작품들을 가지고 먼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 마음이 좀 열리면 그리고 관심이 좀 생기면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몸이 좀 많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같이 보고 연극 수업을 하면서 인권 프로젝트를 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동인권과 관련해서도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고 또 그런 면에서 아리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로 비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텍스트를 제시해야 할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주어 선언 예를 들면 눈의 생작 같은 경우 이주어 선언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반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장애인권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들이 직접 느끼는 아동인권으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좀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인권 주제로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맥락을 아이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공감도 굉장히 많이 했고 막 이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청원 편지 쓸 때 아니 장관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되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써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어른들이 이렇게 몰라서 혹은 알고도 지켜주지 않는 건 잘못된 거인 것 같다라고 이제 글을 남긴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공감하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동인권 관련해서 수업을 올 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아이들이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이제 학기 초에 학교를 안 나가고 집에서 그 수업을 할 때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 이야기들이 좀 언론에 소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3월에 배우고 싶은 주제 할 때도 아동인권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 아동인권 조약 그 유엔에서 발표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조항이 뭔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거 혹은 아이들이 뭔가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었거든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유괴범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물리적으로 뭔가 되게 큰 어른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면 부모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섭고 나는 힘이 더 약해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은 뭔가 안전한 상태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은 더 위험하다라고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무서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사실 그러니까 저도 왜 어른들은 더 높은 벽을 갖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눠야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는 걸 실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벽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나눠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른들만큼 실감하지 못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것이 옳음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걸 오히려 역으로 어른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뭔가 느끼는 어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 어필을 후원할 때 온전히 변호사님을 보고 후원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분들이 후원금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후원자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아도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걸 그냥 신뢰했던 것 같고 또 한 번씩 그 보고서도 조그맣게 책자로 보내주시고 사이트에도 올려주시잖아요. 유튜브도 링크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크게 막 이분들이 수상쩍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사가 된 건 사실 수능 점수 때문에 제가 교사를 엄청 원해서 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좋아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제자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사실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기도 한 게 저도 아이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같이 크거든요. 그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고 또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교단에 서서 느끼는 보람은 아이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고 또 서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학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내 편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큰 후원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직접 삶을 갈아 넣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가 되게 존경스럽고 대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교단에 있고 또 어른으로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실제 내 삶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그 외국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는 마이너리티 집단에 대해서 관심 혹은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외국으로 가게 됐고 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마이너리티가 되는 경험을 해보게 되면서 내가 몰랐던 우리 주변에 마이너리티들도 분명히 있었겠구나. 관심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의 나처럼 되게 서러운 일들이 있었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직업에 맞게 아이들한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알리고 또 그분들을 더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또 더 열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어필 크루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해 이런 말은 전혀 원하지 않고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만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지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많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